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희정 작가님의 뒷자리입니다. 희정 작가님의 책을 사서 읽는 건 좀 저에게는 연대의 의미이기도 한데요. 희정 작가님은 스스로를 기록 노동자라고 부르면서 이제 노동 투쟁 현장을 비롯한 싸우는 사람들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드러나지 않는 목소리를 찾아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하세요. 아마 제 채널에서 좀 자주 소개드리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 희정 작가님이 아닐까 싶은데 요즘 신간을 꾸준히 내주셔서 너무 좋아요. 뒷자리는 그동안 누군가의 싸움에 대한 기록한 글들을 모아 엮으면서 싸움이 끝난 뒤에 뒷자리를 함께 기록한 책이에요. 싸움은 끝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이 싸움 후에 생긴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일부 여전히 남은 사람들에서는 밀양에 송전탑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남아서 송전탑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흔적을 기록하고 50년간 미 공군의 폭격 훈련장으로 쓰이다가 이제 우리 정부에 반환돼서 50년 만에 폭격 소리가 없는 푹 잘 수 있는 아침이 평화임을 깨달은 미양의 사람들을 만나서 미군도 또 우리 정부도 책임지지 않는 이제 남아있는 포탄을 치우는 일을 기록합니다. 원래 핵 발전소는 사람이 사는 인근에 지으면 안 되지만 마을이 있는 곳에서 반경 914m 떨어진 곳에 지금 세워지고 있는 월성원전에 맞서 농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어요. 2부 우리 싸움은 누가 기록하는가에서는 이 수면 위로 잘 보이지 않는 여성들의 투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롯데 호텔 파업과 성희롱 집단 사건, 고등학교 내에 벌어졌던 스쿨미투, 또 콜센터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과 요즘 흔하게 좀 앓고 있는 왜 근골격계 질환이 1980년대 후반 경견환 증후군이라는 신종질병으로 1, 2, 4, 3다몽들이 좀 흔하게 앓던 질병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이 질병이 1995년이 돼서야 이 산재로 인정됐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3부 들리지 않아도 목소리는 존재한다에서는 이 대구 지역의 최대 산업단지지만 대구 사람들에게는 낡음과 열악함을 떠올리게 하는 청소공단의 이야기를 통해 이 고다자,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운 노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뒷자리에서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고려인 이야기였는데요. 한 번도 고려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요. 희정 작가님은 강주에 있는 고려인 마을을 찾아가 고려인 데모라고 불리는 신주야 대표를 만나 고려인의 삶을 기록해요. 일제 탄압을 피해 연해주로 이주해서 땅을 일구고 말을 형성하고 살았던 고려인들은 1937년 러시아 영토 내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라는 명령에 갑자기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강제 이주를 당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존재를 찾아내서 기록한다는 것의 무게, 희정 작가님이 스스로 선택한 글쓰기가 저에게 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책이었고 희정 작가님이 세상 대단하게 느껴진 책이기도 했어요. 일부러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감는 사람도 많은 시대에 이 구석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희정 작가님을 응원하고 싶고 희정 작가님을 통해 이 보게 된 세계에 관심 갖고 싶다는 좀 욕심이 생기기도 한 책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신데요. 은유 작가님의 해방해방입니다. 이 책은 지금 제가 제독을 하면서 필사 중인데요. 이 줄침 문장만 필사하고 마는 게 너무 아까울 정도로 너무 좋았던 책이라 한 꼭지씩 다시 읽고 그 꼭지에서 이제 줄침 부분을 필사하고 있어요. 해방의 밤은 질문을 던져준 독자, 친구, 동료에게 보내는 편지를 묶은 서간체 에세이예요. 책을 통해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 편지와 서평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읽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책이었어요. 은유 작가님은 밤은 웅크린 존재 등이 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동자가 연장을 내려놓고 펜을 잡는 시간, 사유가 시작되는 시간, 존재를 회복하는 시간이라 제목을 해방의 밤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관계에서 시작해서 상처와 죽음, 편견과 불평등, 배움과 아이들로 확장해서 나가요. 이 해방의 밤은 은유 작가님이 건너온 가부장제 사회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느낀 억압으로 시작해서 사회적 고통, 뭐 나의 무신경함이 누군가의 평화를 깰 수 있다는 자각, 약자의 입막음이 평화가 아니라는 깨달음 등 좀 읽는 사람이 되고부터 편견을 깨고 해방을 막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사유 등을 이 은유 작가님만의 문체로 너무 잘 살려낸 책이에요. 이 책은 은유 작가님의 사유와 문장만으로도 너무 훌륭한 책이라 진짜 많은 구독자분들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은유 작가님은 이 엄마이자 프리랜서로 바쁜 일상을 살아내다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나서 제주에서 자취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너무 멋지죠. 저도 이제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 6년 뒤에 자유를 찾아 떠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방의 밤을 읽으면서 이 6년 동안은 책을 통해 자유를 찾고 해방을 맞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또 여실히 느낀 책이기도 합니다. 문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은유 작가님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새벽 3시의 몸들에게입니다. 이 책은 정희진 작가님의 편협하게 읽고 치열하게 쓴다에서 이 서평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독한 책인데요. 22년 9월에 제가 자주 가는 독립서점에서 구매해서 읽은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정희진 작가님 서평을 읽으면서 나랑 다른 책을 읽으셨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진짜 제독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새벽 3시의 몸들에게는 아픈 몸들, 돌보는 몸들, 그런 아프고 돌보는 몸들이 서로 맺게 되는 관계에 대해 말하면서 고통과 돌봄은 상호적이고 쌍방향적이기 때문에 좀 잘 돌보고 잘 돌봄을 받기 위한 연대와 공감을 끌어내는 책이에요. 제목이 왜 새벽 3시인지 한번 읽어봐 드리면 새벽 3시는 이 변화들이 가장 날카롭게 지각되는 시간이다. 통증에 들쑤심에 속절없이 지새우는 밤의 새벽 3시를 쏟아지는 잠을 떨치며 지친 몸으로 아픈 이의 머리맡을 지키는 새벽 3시를 나이 들어가며 정같지 않은 몸을 마주하게 되는 새벽 3시를 떠올려 보자. 새벽 3시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이나 돌보는 사람이나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돌봄 노동이 가족에게 전가됐다가 지금은 가족같이 돌봐준다는 이 돌봄 노동자에게 의지하고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이상을 해체하고 가족 바깥의 관계들을 확대해서 나가서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의 상호성, 이 돌보는 시간을 둘만의 시간으로 고립시키지 말고 공적 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문해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보통은 좀 센티멘탈한 외로움이 아니라 혹독한 외로움이라고 하는데 이 내 몸의 고통은 나만 알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쓴 글이 아픈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나의 고통을 글로 쓰면서 치유의 과정을 겪기도 하는데 이 질병을 통과하는 여정을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아프기 전과 아픈 후의 삶은 분명 여행처럼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아픈 시간도 나의 삶이고 그 시간 역시 잘 살아내야 한다는 통찰을 주기도 했고 시민의 재정의도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늙고 아플 수 있는데 이 젊고 건강하고 노동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시민이 아니라 늙고 아픈 사람 역시 시민이라는 재정의를 통해서 시민적 돌봄을 만들어 나가야 고통과 돌봄이 고립되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준 책입니다. 이 책 소개는 정희진 작가님의 서평으로 마무리할게요. 이 책은 건강을 읽으면 모든 것을 읽는다와 인간관계를 읽는 것은 모든 것을 읽는 것의 차이를 알려준다. 무병장수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 아프더라도 이해와 돌봄의 인간관계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건강과 그렇지 않은 상태의 경계, 잘 아플 권리, 고통은 삶의 조건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의 방식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